안녕하십니까. 한상성 강사입니다. 이번 차시에는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국세무사의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로그인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아래쪽에 기출 문제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101회와 100회 이렇게 두 개 정도를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101회 세무 2급 다운 하셔가지고 압축을 해제해 주시면 나오죠. 이때 이제 이 기출 안내 여기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실질적으로 암호가 뜨죠. 전산세무 2급 와 수험 번호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2교시 라고 되어 있네요. 수업용 폴더 더블 클릭하시면 X 수업용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해 주시면 수험 번호 뜨잖아요. 이때 수험 번호 수험 번호 있죠? 1, 2, 1, 5개. 그죠? 1, 2, 1, 5개, 2로 오늘 하죠. 1, 2, 1, 5개, 2. 이름은 여러분 이름으로 하고 설치하시면 설치가 되고요. 감독관 번호 5411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5411. A형 체크하시고요. 5411 로그인하면 이렇게 되면 여기서 여러분들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실용 문제가 있죠. 자, 1번 일반 전표부터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2월 6일이네요. 영업부는 제품 광고료에 대한 미지급금 35만 2천원을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전액 보통 예금에서 이체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하변의 미지급금 거래처는 도와 1 35만 2천. 대변에 어디서 나갔냐고 적겠냐면 보통예금, 보통예금. 그죠? 예금에서 2,000원. 4월 15일입니다. 4월 15일. 법인거래처 서울로부터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받아요. 무상취득이다. 그죠? 답변에 3번. 기계장치. 기계장치. 거래처. 서울. 차변에 500. 대변에 어떻게 기계장치를 들어오게 됐나요? 무상취득이죠. 가산 수중이 500만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고요. 5월 30일 영업부 직원들에 대한 확정 급여형 DB 퇴직연금 납입액 1,000만원과 수수료를 보통요금에서 함께 이체하고 있다. 차변에 확정 급여형이면요. 퇴직연금 운용 자산 맞죠?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하셔야 되고요. 어디라는 말 없으면 거래처는 생략하겠습니다. 1,000만원. 그리고 차변에 수수료가 들어가요. 800분대 수수료 비용 55만원. 대변에는 보통예금에서 1,055만원이 이체가 되도록 이렇게 공개를 하시면 되는 문제. 확정급여형일 때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보겠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월 12일입니다.
7월 12일. 자, 뉴욕은행으로부터 전년도에 차입한 외화장기 차입금 5만 달러를 우리은행에서 이체 상환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전년도 말의 환율은 이 금액이었어요. 2달러, 1달러당 1192원. 전년도에 기준 맞춰놨겠죠. 예, 이 환율로 올해로 넘어온 겁니다. 근데 단기 환율은 1150원으로 약간 줄었네요. 그죠? 외화장기 차입금이면 저희가 갚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덜 갚네요. 이익이 생기겠다. 그죠? 예. 그러면 차변의 외화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뉴욕은 금액은 계산기를 이용해서 5만 달러 곱하기 1192 5,960만. 5,960만. 근데 대변에 보통예금 우리은행, 그죠? 거래처 우리은행이 보인다. 그죠? 얼마가 나가냐면요. 5만 달러 곱하기 1,150원. 5,750만 원만 나가요. 5,750만 원. 그러면 적게 갚은 거 맞죠? 대변에는 외환 차익이 생깁니다. 210만. 당장 대금을 지급받으면 생긴 이익과 손실은 외환 차익, 외환 차손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우리은행 보통예금. 그죠? 여기는 우리은행 없이 보통예금. 어때요? 안 나오고 있죠? 여기도 보통예금 없었죠? 근데 여기는 우리은행이 있어요. 그죠? 예, 있을 때는 거래처 우리은행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자, 5번입니다. 전기의 파산으로 인해서 대손 처리를 하였던 외상 매출금 110만 원이 부가세를 포함해서 대손세 공제를 전에 현금으로 썼다고 되어 있네요. 9월 15일. 차변에 현금으로 해소가 돼요. 얼마가요? 110만 원이. 대변에 들어온 이유는 외상 매출금인데 대손세 공제를 받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받았다는 말은 이 돈 못 받아서 부가세를 못 냅니다 라고 신고해서 부가세 안 낸 적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근데 지금은 회수했어요. 그럼 이 안에 10만 원이라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야죠. 이제 내야죠. 맞습니까? 따라서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10만 원이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외상매출금 하면 안 되고 정기니까 뭐 돼? 정기. 대손 중단금. 대산실업의 대손 중단금. 거래처가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죠? 네. 대손 중단금, 부가세 예수금, 자변 현금. 이렇게 뭐 입금 전표 두 개를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일반 전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7월 19일 메인 매출 전표 문제가 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7월 19일이네요. 대표이사 김연우가 자택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하이마트에서 TV를 구입을 했어요. 생겨서 받았대요. 그죠? 그리고 우리 회사 당사의 당좌 수표를 발행 지급했습니다. 회사 업무 무관, 예, 가지급금 처리, 계정 과목 다 알려드렸어요.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기 때문에 유형을 잘 골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유형 고르실래요? 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러면 매출 안 되겠네. 샀으니까 매입. 매입에서 세금 계산서를 할 수 있는 유형은 51번과 54번 A입니다. 근데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다라면 당연히 뭐예요? 불공지로 가셔야 되겠죠. 54번 불공. 그죠? 그리고 불공제 사유는 회사 업무 무관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TV 구입 금액은 900에 90. 코드는 하이마트.
그죠? 하이마트. 그리고 여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라고 2번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필요에 따라서 지금 관련 없는 건 맞아요. 예, 맞고 안 맞으면 수정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전자라고 했기 때문에 1번 하시고요. 예, 붕괴는 3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때 원재료 구입한 거 아니죠? 예, 대표사가 썼기 때문에 가지급금. 그리고 가지급금의 거래처가 하이마트가 아니에요. 그죠? 대표사 김연우 있죠? 대표사가 가지급금 가져갔어요.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당좌예금. 우리 회사에 수표로 발행됐기 때문에 당좌예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불공 문제인데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서 뭐 무관한 겁니다. 7월 28일 동북으로부터 공급받았던 원재료 중에서 품질의 일부가 있어서 반품합니다. 회계는 외상매입금과 상계치락이고요. 금액을 마이너스로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날짜에 여러분들 7월 28일, 7월 28일 동일하게 동일하게 과세매입 여기는 뭐라고 적혀 있나요? 원재료 돼 있네요. 원재료 그죠? 원재료 반품까지 좀 더 주겠습니다. 금액도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시할 것. 붕괴는 마이너스로 표시할 것. 마이너스 하라죠. 그죠? 그리고 거래처 입력해야 되겠죠. 어, 공부 전자죠. 1번. 붕괴는 2번 하면 돼요. 외상 매입금이니까 외상했던 금액이고 외상 매입금. 금액은 전부 마이너스. 그죠? 그리고 원재료 산 거 맞죠? 원재료 구입했던. 원재료 구입했던 것만큼 반품 금액은 300에 330만 원이다 라는 걸로 정확하게 잘 맞추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2번 문제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한계치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했던 거 있잖아요. 그 연습도 한 적이 있었죠. 그걸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저희가 발행을 하고 수정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받았죠. 매입에서 받은 것에 대한 수정이기 때문에 또 상대 거래처에서 우리에게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이것을 우리는 입력만 하는 거죠. 우리가 매출로서 발행했던 세금 계산서를 수정할 때는 수정 세금 계산서가 되지만 아닙니다. 이 문제는 매입했던 거에 대해서 수정 세금 계산서를 저희가 받았던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3번 문제로 갑니다. 자, 공장에 사용할 목적이에요. 기계 장치 구매 계약 체결. 계약금을 줬네요. 카드 결제했고 미지급금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8월 1일 카드 결제, 매입의 카드 가세 되겠습니다. 그죠? 57번 하겠습니다. 품목은 계약금이죠. 계약금. 금액은 550. 카드는 이렇게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해 주시면 좋다 그랬고요. 550 입력해서 550이 분리되도록 했습니다. 협성이네, 협성. 협성과의 계약금. 그죠? 협성이랑 거래처가 나오도록 하고, 신용카드 사는 우리 카드입니다. 공개는 4번 카드로 가보죠. 4번 카드. 그럼 미지급금 자동 뜨잖아. 그죠? 예. 그럼 차변에는 원재료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원재료 아니죠? 뭐 해야 돼요? 계약금 준 거니까, 선급금 500. 그리고
부가세 50만 원 합의 550만 원을 카드로 계약금을 이체한 걸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지급금 처리까지 잘 했어요. 그죠? 네. 요구하는 대로 정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4번. 영업에 쓰려고, 그죠? 차량 매각을 했네요. 세금 발행했고, 네, 최초의 차량의 취득가액이 3천이라는 거, 이 되게 중요하죠. 또 중요한 게 또 나오죠. 이 차의 가치는 1200이 떨어져 있다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차가 없어지면 자동차 금액과 함께 감가상각도 함께 같이 없어지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는 얼마를? 1430만 원을 받아요. 1300에 130을 받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며칠입니까? 지금 8월 12일. 8월 12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한 거예요. 그죠? 예, 11번입니다. 그죠? 차량 매각, 차량 매각. 이때 공급가액은 1300. 1300에 130. 코드는 서울, 서울. 전자 맞고요. 공개는 무조건 혼합. 무조건 혼합하시고요. 대변에 제품을 파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자동차를 매각하고 있어요. 그죠? 대변에는 차량, 문방구. 여기서 중요한 건 이 1300만 원도, 그죠? 이 1300만 원도 최초 취득 금액으로 3000이라는 금액이 입력이 돼야 되고, 계정 과목과 금액이 같이 수정이 되는 문제라 조금 더 어렵죠. 그죠? 그리고 차변에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도 함께 사라져야 된다. 그 금액은 1200만 원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왜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대변으로, 차변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차변에 이제 대금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냐면, 나오죠? 현금 200. 외상이 1230. 자, 그러면, 올릴게요. 잘 보이게. 자, 차변에 현금 200. 다시 차변에 외상 미수금인데 재고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미수금 처리하셔야 돼요. 미수금. 그죠? 얼마? 우리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현금 200. 외상 미수금은 1230. 차변에 금액이 비어요. 이렇게. 차변에 비면 비용 계정, 손실 계정 쓰셔야 되고요. 대변에 비면 수익 계정, 이익 계정 쓰셔야 되겠죠. 따라서 차변에 자동차인 유형 자산을 매각하고 손해를 봅니다. 유형 자산 처분 손실 500만 원으로 차변이 생기겠네요. 이렇게 정리가 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요 문제는 잘 나오면서도 좀 어려운데요. 취득가액이 대변의 차량 운반구, 그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한 개 차변으로 3개. 그리고 실제 받는 대금들을 정확한 계정을 통해서 입력해 주셔야 정확하게 입력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5번입니다. 최종 소비자인 김전산 씨에게 세금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없이 제품을 팔았대요. 대금 88만 원 받습니다. 부가세가 있어요. 부가세 있는 물건을 영수증 없이 팔았대요. 며칠에? 8월 16일에. 이때 유형 뭐 하시겠습니까? 중요하죠. 매출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골라야 되겠다. 그죠? 영수증이 없어요. 무증빙입니다. 무증빙. 그죠? 무증빙은 검별하셔야 되겠죠? 검별. 예. 제품 팔아요. 사과, 현과 검별은 부가세 포함가를 입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전산 뜨고요. 공개는 혼합하셔야 됩니다. 이때 차변에 보통예금, 그죠? 88만 원이 입금되어서 부가세까지 함께 입금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하시면 5번이었고요. 다음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서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을 합니다. 부가세 부속서류 문제예요.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매입 매출 전표도 입력을 생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표 입력은 하지 말고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해 주세요. 라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미국 스탠포드사에 2만 달러를 직수출 맞습니까? 근데 즉시 또 원화로 환가됐어요. 10월 5일 날. 그러면 이 환율 금액이 적용이 안 되죠. 이 날짜들이 안 돼요. 첫 번째 문제는 10월 5일 날. 10월 5일 날. 이 환율로 그냥 정리가 되는 수출가이다. 신고번호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독일 비머사에 5만 불 원자재 직수출. 수출 신고일은 11월 5일입니다. 통관일은 9일입니다. 선적일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죠? 선적일은 11월 11일입니다. 선적일 날 환율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두 건이네요, 두 건, 그죠? 근데 이제 관련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없이 서류를 작성해 달라라는 문제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에 가서 부가가치로 와야 되겠죠. 부가가치, 그죠? 부가가치 회계 관리에서 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출 실적 명세서. 그래서 문제에 제시된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이 열리면요. 문제에 따라서 10월부터 12월. 자, 10월부터 12월. 왜냐면 2기 확정이라고 했으니까 10월부터 12월. 그죠? 예. 자, 이제 내려서 하나씩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미국 스탠포드사 수출신고 번호 있었죠? 111, 22, 3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4가 4개네요. 아, 4가 7개네요. 그죠? 선적일자. 선적은 10월 14일. 2022년으로 가정하고 합니다. 통화코드는 달러죠, 달러. F2 누른 다음에 미국 USD. 환율은 2만 달러. 2만 달러. 그죠? 이때 환율이 2만 달러가 아니고 외화가 2만 달러. 환율은 아래 걸 봐야 되겠죠? 네, 아니에요. 환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화로 즉시 환가한 날이 10월 5일이에요. 10월 5일. 10월 5일 날 미국 USD, 그죠? 미국 USD 1달러당 1190원이네요. 왜냐면 환율이 이제 더 이상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환율로 하시고요. 예하가 5만 달러. 아, 2만 달러. 2만 달러. 자, 이러면 원화가 발생이 되고요. 거래처 코드는 F2번 미국 스탠포드사 거래처까지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독일 비머사, 그죠? 수주신고 번호 222 11 33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선적 일자가 11월 11일이네요. 11월 11일. 통화율은 유로죠, 유로. 유로 해도 되겠죠. 2월 유로. 그죠?
그리고 선적일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11월 11일 한 줄 기준 1,400원. 외화는 원불, 거래처는 독일 비모사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수출이 있었고 수출과 관련된 세금을 우리가 직접 그죠? 신고도 하고 관련된 내용으로 정리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면 되겠네요. 그죠? 선적일 날짜 좀 중요할 수 있다 그랬고요. 신경을 좀 쓰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불러온 자료 무시하고 이 일기 확정 부가신고서를 작성을 해달라고 되어 있고요. 세부담 최소화 과정입니다. 부가세 이외의 가세표준 명세 등의 부속서류 작성도 생략하고요. 이 자료만 있는 걸로 해서 전자신고를 직접 하는데 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수출식 명세서는 저장 하고요. 매입 매실준표도 같고요.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직접 매입 매실준표에 자료를 입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부가신고서 자, 일기 확정이라 그랬잖아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자로 해서 한 칸 한 칸 입력해 보도록 하죠.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발급 부가세 별도 그러면 세금 발급분이죠. 1번 자리다 그죠? 2억에 2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은 같은 줄이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같은 줄이죠. 5,500이다 그죠? 5,500이면 5천에 50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직수출. 직수출은 6번 자리입니다. 6번. 직수출 2천. 부가세는 없고요. 요 부분은 외상매출금을 전액 회수한 걸로. 그럼 어떻게 돼요? 200만 원에 대한 우리가 뭘 받아야 됩니까? 200만 원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잘 봐야 됩니다. 작년도 1기의 대손신고 공제받았던 금액이 있고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이 또 1,100만 원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둘 다 잘 보시고 입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작년 2기죠. 여기는 단기 1기고 지금 저희는 22년 4월에서 6월인 단기 1기잖아요. 얘는 작년 2기면 이 날짜가 작년 2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죠? 대금으로 신고해서 내야 되는 게 맞고요. 그죠? 그리고 대손세 공제를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입력을 할 때 이 부가세 신고 날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정상적 신고 날짜이고 그리고 부가세 부속세로 생략 다 됐죠. 그죠?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현재 이 부분은 날짜로 우리가 대손세 공제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회수해서 신고하는 부분이라서 현재 이 4월에서 6월까지 이 신고 금액의 이 외상매출금을 우리가 뭐 한 거예요? 대금을 받은 거 맞습니까? 대금을 받은 거 대금을 받았기 때문에 200만 원에 대한 200만 원에 대한 부가세를 뭐 해야 돼요? 더 내야죠. 내야죠. 그죠? 내야죠. 받았으니까 내야죠. 그죠? 받았으니까 내야 된다. 받았으니까 내야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소멸시효 완성이 된 외상매출금은 이 100만 원은 안 내도 되겠네. 이 회수가 안 된 거고 회수 안 된 걸 확정을 해준 거죠. 소멸시효 완성.
요번에 못 냅니다. 원래 부속소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부속소리 없이 하니까 좀 더 단순해졌죠. 그죠? 요만큼 내 세금 못 내요. 마이너스 얼마만큼? 100만 원만큼. 100만 원은 못 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두 건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만 원 얻지만 뭐 하는 걸로? 세금 내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예, 작년 2기 때 신고를 다 했고, 예, 학생 신고도 대손세 했고, 지금은 이제 기수가 넘어와서, 예, 이 4월에서 6월 신고 때 대금 회수됐으니, 요번에 세금도 낼게요. 사실 대손세 가감자리에 낼게요, 200 낼게요. 200 낼게요인데, 그 다음 여기서 뭐가 돼요? 소멸시 완성이라 100만 원 못 내요. 안 낼게요. 마이너스 100만 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00만 원만 넣으면 되겠네요. 예, 요런 문제로 보실 수 있겠네요. 매입입니다. 세계사 수치분 중에서 상품 구입, 토지, 자본적 지출, 예, 또 있고. 근데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라서 보존자산이 들어가지 않아요. 1번 매입을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전체가 1억 2천을 다 10번에. 토지는 감가상각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정자산에 안 들어와요. 예, 이거는 고정자산, 감가상각 대상 자산만 여기에 입력하시는 겁니다. 일반 매입에 1억 2천 넣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예정신고 때 누락된 금액이 있네요. 그럼 예정신고 누락분, 그죠? 예정신고 누락분 12번. 여기죠. 매입. 여기 오셔야 되겠고. 여기에 세금 계산서가 있네요. 그죠? 세금 계산서. 여기에 1000만 원, 100만 원, 부가세 별도. 예, 이거 들어와야 되겠고요. 그리고 예정신고 때 미환급세액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미환급세. 여기 있죠? 미환급세. 미환급세액이 100만 원. 여기 돼 있고. 그리고 세부담 최소화 있고, 전자신고 예정. 이게 그 세액 공제를 받는다고 전자신고 예정이라는 말은 만 원의 할인을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신고 세액 공제. 만 원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지금, 예, 중요사항이 토지 자본 쪽 지출은 불공이에요. 불공. 이걸 잘 놓치겠죠. 여기 들어왔죠. 불공은 이중으로 들어옵니다. 여기도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오고, 그죠? 공제받지 못할 금액에 2천에, 발안 들어가면 우측에 가서 2천에 200. 여기까지 해주셔야, 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입력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전체 요 자료만. 그래서 이런 경우의 문제는 각 줄당 점수를 1점씩 뭐 이런 식으로 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가지고 전체 점수인데 5점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 넘는다 그죠? 0.5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줄수가 많으면 그렇게 해서 부분 점수. 근데 만약에 부분 점수를 안 준다. 그런 방법이 없어요.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 지금 여기까지 했고요. 3번부터는 예, 다음 차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